네, 정지용 기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체 어떤 식으로 보일러 사기를 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스 검침원을 위장을 해서 집안에 들어온 후에 이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검침원이 이제 하는 말이니까 실제 그렇게 크게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걸 이용을 한 건데요. 네. 그 다음에 보일러를 빨리 수리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업자를 소개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형식입니다. 네, 실제로 어제 오늘 날씨가 좀 추워져서 보일러 가스 검침원 분들이 집으로 좀 방문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린다면 그분들을 사기꾼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. 바로 그 점을 이용한 사기네요. 그렇다면 이 사기를 맞은 실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? 네, 65살 정모 할머니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 검침원으로 위장을 한 어떤 여성이 보일러가 곧 이제 터질 것 같다고 위협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가짜 검침원의 얘기를 믿고 그 가짜 검침원이 알고 있는 어떤 보일러 수리공을 이제 부르는 거죠. 그래서 또 몇 분 정도 수리를 하더니 처음에는 85만 원을 또 불렀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네. 흥정을 통해서 결국 50여만 원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. 이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서 돈을 모으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 금액은 상당히 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. 아이고, 네. 네,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. 다른 사례는 또 없습니까? 또 한 사례를 소개를 하자면요. 77살 할아버지도 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. 싱크대 아래에 있는 파이프를 전부 교체를 하면서 130만 원이 나왔다고 청구를 했는데요. 한 달에 40만 원으로 살아가는 이 할아버지에겐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. 그렇죠. 또 이 밖에도 1년치 생활비를 모두 날린 그런 노인분들도 있었고요. 피해자는 상당히 다양했습니다. 네, 피해 금액을 들어보니까 결코 작은 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. 말씀 들어보니까 네. 피해자분들이 유독 노인분들,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. 네,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이렇게 보통 혼자 사시는 그런 노인분들을 타깃으로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. 네. 이들은 소위 약자를 노리면서 이 낡은 보일러가 많은 그런 일의 노후 주거지를 주 무대로 이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. 네, 정말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한 정말 악질 범죄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럼 경찰에서는 뭐 단속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된 이런 분들을 경찰이 이렇게 덮쳤는데요. 네. 확인된 피해자만 이제 지난 2년간 153명이고요. 또 피해 액수가 7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. 이 조사가 진행이 될수록 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제가 정말 더 아찔한 거는 이 검침원분들이 요즘에 거의 다 여성분들이거든요. 네, 네, 그렇기 맞아요.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또 경계를 좀 더 허물고 집에 쉽게 들여보낸다는데 참 이런 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기자님, 이런 피해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? 네,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좀 번거롭겠지만 진짜 도시가스 검침원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. 네. 그리고 가스 검침원이 배관 이음부나 이런 것을 좀 검사를 한다고 할 때는 실제 그런 부분을 의심을 좀 해봐야 합니다. 실제로 가스 검침원은 이 보일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.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아닌지 한마디로 점검과 같은 부분은 이제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. 네. 네, 아무리 가스 검침원이 와서 보일러가 이상하다, 뭐 터질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도요. 네. 우선 일단은 알겠다고 하시고요. 보일러 회사에 문의를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시민분들께 참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노량진역에는요, 국철 1호선과 지하철 9호선이 함께 지나다니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할 때 연결 통로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. 네. 그런 번거로움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노량진역에서 환승을 하던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. 내일부터 이제 국철 1호선과 지하철 9호선은 환승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서울시는 전에 하루 한 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환승 이용에 불편을 좀 겪었었는데요.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해서 바로 이와 같은 사업을 벌이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네, 실제로 노량진역은 유동인구도 참 많은 곳인데 네. 이런 조치가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 또 환승 속도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빨라진 건가요? 예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이렇게 빨라졌는데요. 네. 이제 지하 환승 통로를 이용을 하면요. 거리가 150m 정도로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고요. 그리고 또 시간도 5분에서 3분으로 환승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던 직장인들은 이제 출근길이 좀 더 이렇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네. 150m가 절반이면 그 전에 300m로 걸어서 환승을 했다는 얘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바빠서 마음 졸이는데 300m 걸어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말씀대로 정말 추운 겨울에 이제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네요. 좀 더 보충 설명 좀 해주실까요? 네,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. 네. 엘리베이터 4기와 에스컬레이터 2기가 또 설치가 됐습니다. 그래서 교통약자 등 이용도 이제 편리해질 예정이고요. 그리고 또 일회용 교통카드로 환승도 할 수가 있고요.
또 1개월 그 정기권을 이용을 해도 그 승하차 횟수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는 노량진역에서 일부러 그거 피해서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. 이런 번거로움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요. 많은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된 것 같아서 참 적절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자,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 서울시민 노래자랑 소식인데요. 아, 네. 얼마 전에 영주 씨가 추천했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코너에 흥얼거리는 흥이 많으신 우리 서울 씨에게 네. 제가 꼭 도전해보라고 추천했었는데요. 나가야 되는데. 가을 네. 막바지에 열리는 이 서울 시민 최고의 가수를 뽑는 노래자랑이라고 합니다. 기자님, 설명 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제 서울시는 내일이죠. 31일 오후 1시에 시민청에 있는 활짝 라운지에서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과 함께 이제 서울시민 노래자랑을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. 네.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열리는 토요일은 청이 좋아라는 게 있는데요. 그 행사의 하나로 여러 인기 가수들이 이제 자리를 빛내줄 예정입니다. 네. 네. 그러면 인기 가수 누가 나오시는 건가요? 네,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. 특히 중장년층들에게 상당히 유명합니다. 그 송대관 그 가수와 그다음에 서른도 씨 네. 이렇게 두 분이 또 화려한 무대를 이렇게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렇다면 일반 시민 참여자들 이분들 얘기도 좀 해주시죠. 네, 그 13일부터 이 시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참가를 신청한 20명의 시민들이 있는데요. 네. 이들의 어떤 사전 심사를 거쳐서 높은 득점을 얻은 10명이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들의 이제 불꽃 튀는 경합을 이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재밌겠네요. 네, 특히나 이 그렇군요. 중장년층에게 즐거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가족끼리 나들이 나올 기회 있으시면 네. 시민청에 들러서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주말 되겠네요. 지금까지 수도권 이슈 브리핑 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정지훈 기자,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